네, 블루캠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오랜만에 모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27일이. 이때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예정이 돼 있는데 참 저희도 너무 많이 얘기했고 민주당 안에서도 참 너무 많이 얘기했죠. 예, 더 이상 얘기하기 싫으십니까 혹시? 예, 뭐 정말 모든 포커스가 여기에 집중되는 것 같아서 참 부담스럽고 네. 얘기가 거듭되면 될수록 또 저희 당 지지율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여쭙지 않을 수 없는 저희 처지를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걸 못 참는 언론들은 민주당 안에서 이탈표가 몇 표나 나올까 막 열심히 지금 재고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해요? 두 가지 큰 생각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이런 상황. 개미지요? 예. 오. 그리고 체포동의가 뭐 이번 한 번으로 끝난다면은 또 뭐 깔끔하게 처리하고 끝낼 건데 그게 아니고 뭐 대통령실로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뭐 계속 해가지고 올 거다. 뭐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뭐 영장 청구하고 또 한다. 네네네. 대북송금 저렇게 난리 쳐놓고 영장 안 하기는 힘들 거죠. 그러겠죠. 예. 백현동도 그렇고 뭐 아마 슬라이스 쳐가지고 쪼개기 영장으로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지금 뭐 완연한 하락세입니다. 어떤 경우는 국힘에 비해서 오차범위 밖으로 뒤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고요. 박빙승부를 펼쳐야 하는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 과연 그러면 내년에 선거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반면에 어쨌든 77%라는 절대 다수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당 대표. 그 무게를 뭐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428억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건 빠져 있고 영장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뭐 속되게 말해가지고는 뭐 꼭지를 못 단 영장. 쉽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 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환장하겠는데 꼭지를 못 따가지고 왔고 거기다 윤 정부는 협치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뭐 거의 폭정에 가깝게 그리고 굉장히 뭐 무능하다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의원 입장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들이 뭐 속내가 무지하게 복잡한 거죠. 근데 보도를 보면 그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그 누구보다 선창을 했던 서른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어떤 전제가 있어요. 발언 맥락이 있다? 예, 맥락이. 그러니까 딱 뭐 대동단결해 가지고 무조건 부결시키자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거다. 그러니까 부결을 시킬 테니까 시키자.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 어떤 그 행동을 결정을 내려라 대표는 할 거다.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른 의원. 그러니까 그건 설명을 안 하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저 원내 지도부는 비명계 더 나아가 반명의 기수인 서른마저도 이번엔 부결해야 된다. 이제 요걸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분 더 이분은 막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부결시키자. 그런데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떤 뭐 계획
로드맵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걸 또 장황하게 또 붙였어요. 그 이게 뭔 소리냐. 그건 뭐 요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라는 거다. 결단이라는 게 혹시 대표직 사퇴를 예,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다. 그런데 본인들한테 제가 직접 묻지는 않았는데 의원들끼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대놓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 왜 또 그걸 또 애매하게 그런 표현을 해요. 서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도 네. 의총이 그 직전에 열렸죠. 그때도 한 두 분, 세 분의 의원이 연속으로 나갔는데 본인 신상 발언을 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이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분이 한 분. 내가 같이 수십 년 경험해 봐서 아는데 이 사람 이럴 분이 아니라는 분이 한 분. 그리고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방탄이다라고 나가서 대놓고 통과시킵시다 얘기하기가 동료 의원으로는 참 힘든 거죠, 이거는. 그러면 조금 전에 의원님이 해석한 내용을 그럼 받아서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서른 의원의 발언의 맥락이 그거 뜻이 그거라고 한다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안 하면 그럼 대표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이제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의총 직전에 두 분이서 오찬을 했다고 그래요? 서른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가. 네.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얘기를 아마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서른 했던 의원이. 것 같은데 예. 거기서 오케이를 받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겠죠. 예.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건지 그래서 의원들은 어쨌거나 이게 뭐 여러 번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또 당의 안정을 희구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요번에 그냥 부결을 시킬 경우에 당원들의 동요, 당이 얼마나 출렁거릴까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니까 요번에 부결을 시키되 당대표한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자. 이런 그룹이 하나 있고 예. 또 어떤 그룹은 검찰 영장이 이렇게 허접하니 아예 법원은 이건 저 기각할 거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표결하지 말고 먼저 나가시라. 이런 그룹이 또 있죠. 근데 서른 의원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서른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하고 되게 친하잖아요. 막역하고. 네. 근데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른바 결단을 하지 않아서 대표직 사퇴를 공개 요구를 한다고 막 가정을 해보죠. 근데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이낙연 대표가 6월에 지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혹시 이게 이렇게 당연히 그러니까 언론은 당연히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고 또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럼 말 그대로 민주당은 극심한 내분 사태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건 언론이 그렇게 연결을 자꾸 지어가지고 스토리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당의 이 공공한 처지를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방탄 이 프레임을 이제 벗어 던지고 제대로 된 정책 정당 대한정당으로 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그 당의 동요를 막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모순점을 동시에 좀 추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런 전망 기사도 있더라고요. 거꾸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 기사가 있던데 혹시 보셨어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저번부터 전 계속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반대표를 던지는 표가 국힘에서 나올 수가 있다? 어떤 점에서? 이상민 장관처럼 저는 이상민 장관은 사골이라고. 사골? 두고두고 구워 먹어야지 얘기 나올 때마다 저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왜 저거를 구워 먹냐. 그러니까 탄핵 말고 수사하고 특검 가자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이 하고 난 다음엔 싹 들어갔죠. 싹 들어갔죠. 예. 한번 구워 먹고 나니까 끝났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사골로 계속 우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결시켜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죠. 반대표 던진다.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울고 먹을 수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한테 뭐 결단을 요구하고 방탄 뒤에 숨지 마라. 그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서는 네. 우리한테 덮어 씌우는 거죠. 저기서 또
부결 다 시켰다. 아, 그렇게 덮어씌우기 위한 용도도 있다. 네,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럼 민주당 안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속내가 무척 복잡하다고요. 네. 엄청 복잡합니다. 의원님도 복잡하십니까? 복잡하죠. 그래요? 그리고 체포 동의안이란 거는 아직 안 봤습니다. 그거는 24일 날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의안이 오픈될 건데요. 안건이. 구속영장 청구서는 뭐 다 아니 그거랑은 좀 다르죠. 다릅니까? 다르죠. 아무래도 구속영장은 범죄 사실 위주로 돼 있고 증거관계 같은 거는 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체포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나와 있을 것이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증거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나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고. 네. 그 말씀하시니까 한동훈 장관이 저번에 노웅래 의원권처럼 또 세세하게 저기 그 체포 이유를 국회에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뭐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뭐 지금 이미 공표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또 여당에서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염장을 지르는 거죠. 노웅래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직전에 의총을 했는데 두 분이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노웅래 의원이 저 신상 발언을 하고 이제 의총장에 들어갔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뭐 장문으로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하니까 그 전까지 갸우뚱거리는 의원들도 에이 이거 뭐냐고 그냥 막 격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목에서 그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특별하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녹취가 됐다는 거죠. 네. 그냥 농담 삼아 여쭤봤어요. 네.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그걸 일국의 법무장관이 네. 그 국회에 나와 가지고 그 생중계되는 데서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 법정 가서 그게 과연 그 인정이 될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 그러니까 이건 뭐 장관이기 앞서 이제 저 대야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자임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참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막 또 뜨거운 게 국민의힘 그 당대표 경선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감산평을 좀 맞추면 일단 흥행은 좀 되게 성공하고 있는 거긴 한데 엄청 뜨거워서. 엄청 부럽죠. 아, 부럽습니까? 부럽죠. 오. 우리 같으면 과연 뭐 천하용인 뭐 아, 예, 천아용인.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저 이름을 올리고 살아남아 있을까요? 오히려 그 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도 활기는 국힘에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예 이름조차 못 올렸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보세요. 네네네. 박지원 전 그 비대위원장 열심히 지금 목소리 내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결국은 이름 못 올렸잖아요 전당대회 때. 아, 전당대회 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그 정치권에 무슨 땡이 유행하잖아요. 무슨 땡? 누가 대표가 되면 우리는 땡큐 해갖고 땡. 예, 예. 누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민주당 의원 입장으로서. 솔직하게? 네, 솔직하고 그럼 솔직하게 하셔야지. 아, 예, 지금 1등 하시는 분. 지금 누가 1등하고 있는데? 김기현. 아,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입니까? 뭐, 예. 왜 그렇습니까? 어떤 점에서? 보통 당대표 후보일 때는 여당 대표 후보일 때는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지. 선거 때 보통 얘기를 그런 식으로 예. 하죠. 뭐 동등한 입장에서 할 말을 하는 대표. 뭐 때로는 견제도 하는 뭐 이런 선거 운동을 해요. 지금 김기현 후보는 캠페인 기간 중에 저는 충직한 대표가 되겠습니다라고 캠페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할 말을 하는 걸 저어하는 그런 후보가 실제 대표가 되면 명실상부 출장소가 된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은 파열음이 꽤 크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3부에서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가 대표가 되면 저희는 조금 두렵죠. 아, 그렇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래요? 이준석 대표의 뭐 환생
아, 그런 면에서 네. 오히려 당의 활력을 더 증진시킬 거다. 그리고 뭐 중도층 음. 예, 아무래도 소구하는 점이 꽤 많을 거기 때문에 음. 총선을 앞두고 그러면 용산과의 관계는 삐그덕거리더라도 그 확장성이 있어서는 확실하게 담보가 된다. 예, 근데 그 삐그덕거리는 게 예. 파국으로 가는 삐그덕거림이 아니고 긴장감을 가진 삐그덕거림은 그건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준석 체제에서 대선 지선 다 뭐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총선에서도 뭐 좀 그러면 힘들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천하람 후보가 그럼 대표가 될 가능성은 몇 %라고 보십니까?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잠시 후에 본인한테 한번 지금 의원님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조홍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